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해집니다. 몸이 조용해지고 욕심이 조용해지고 주변도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더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줄었을까? 왜 이렇게 하루가 길어졌을까? 왜 이렇게 말 걸어오는 사람이 없을까? 그 질문이 밤마다 고개를 듭니다. 젊은 날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약속이 끊이지 않았고 불러주는 자리도 많았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안심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나는 아직 필요하다고. 그런데 70을 넘기고 나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기차가 속도를 줄이듯 삶도 느려집니다. 역마다 내리던 승객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보입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오래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든든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주 만나면 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분명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단 두 사람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더 지치는 인연이 있습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마음은 텅 비어 돌아오는 자리. 그 자리는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나를 깎습니다. 입만 열면 세상 흉, 자식 흉, 배우자 흉을 늘어놓는 사람과 오래 앉아있으면 내 가슴에도 먼지가 쌓입니다. 남의 한숨을 오래 듣다 보면 내 숨도 얕아집니다. 그들은 가벼워져 돌아가지만 나는 무거워져 눕습니다. 젊을 때는 그 무게를 견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노년의 기운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기운을 어디에 쓰느냐가 얼굴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는가? 의리인가? 두려움인가? 혹시 혼자 남을까 봐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해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줄인다고 외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을 줄이는 일일 뿐입니다. 소음이 줄어들면 내 숨소리가 들립니다. 그 숨소리가 아직 따뜻한지 아직 힘이 남아있는지 그제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끝까지 곁에 남아야 할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또 하나가 보입니다. 밖의 인연보다 더 중요한 안의 인연입니다. 집안에서 매일 마주하는 사람,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입니다. 우리는 밖에서는 그렇게 조심합니다. 말 한마디도 가려하고 표정도 다듬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거칠어집니다. 지겹다는 말을 농담처럼 던지고 고마움은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오래 보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깊어질수록 곁에 남는 사람은 그 한 사람뿐입니다. 친구는 줄고 형제는 멀어지고 자식은 자기 삶을 삽니다. 밤에 불을 끄고 돌아 누울 때 같은 숨소리를 나누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그 숨소리를 당연하게 여기면 집의 온기가 식어갑니다.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음식이 짜다, 말이 길다, 걸음이 느리다. 사소한 일에도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떠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집안에 해가 져버렸다고, 난방을 올려도 춥다고. 그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온기를 붙들고 있던 존재였다는 것을. 배우자는 내 인생의 증인입니다. 내가 어떤 얼굴로 살았는지, 어떤 고비를 넘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존재를 잃으면 과거도 함께 흐려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큰 용기는 밖의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안의 관계를 살리는 일입니다. 말을 한 번 더 삼키고 고맙다는 말을 먼저 건네는 일. 그 작은 태도가 집의 공기를 바꿉니다. 공기가 바뀌면 몸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편하면 통증도 덜 예민해집니다.
노년의 건강은 병원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과의 거리에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얼굴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이 노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남습니다. 많은 사람이 끝까지 외면하는 사람, 거울 속의 나입니다. 우리는 오래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배우자로 살았습니다. 그 이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뒤로 밀렸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나는 조금 아파도 참으면 된다. 그 말을 습관처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은 나를 작게 만듭니다. 나를 마지막 순서에 두는 태도는 결국 아무도 나를 먼저 생각해 주지 않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은 자식에게 먼저 주고 새 옷은 늘 양보했습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70을 넘기고 병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서운한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버린 사람이 나였다고.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홀대하는 마음은 조용히 쌓입니다. 거울을 보며 늙었다고, 못났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가볍게 흘려보내는 듯하지만 마음은 기억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나를 향한 말이 거칠어지면 얼굴도 거칠어집니다. 노년의 고독은 사람의 부재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서 더 크게 옵니다. 나와 사이가 나쁘면 아무도 곁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반대로 나와 사이가 좋으면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좋은 그릇을 아끼지 않고 꺼내 쓰는 일, 좋은 옷을 혼자 있어도 입는 일, 그 사소한 태도가 나를 대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눈빛은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만이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거울 속의 사람을 잃는 순간 세상은 넓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기운을 맑게 해주는 친구 한 사람,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한 사람, 그리고 끝까지 곁에 남을 자기 자신, 이 셋이 단단하면 세상은 조금 흔들려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셋이 무너지면 집이 넓어도 공허합니다. 노년은 더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약속, 억지로 이어온 인연, 과거의 서운함을 조금씩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비워야 숨이 트입니다. 소란이 사라져야 숨소리가 들립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 데서 오고, 고독은 내가 나를 만나러 가는 데서 옵니다. 외로움은 기다림이고 고독은 선택입니다. 선택한 고독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앉아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잠시 숨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그 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손을 한 번 더 잡으십시오. 그 손이 없다면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몇 사람이 분명하다면 노년은 절망이 아닙니다. 조용한 완성입니다. 요란한 박수 대신 잔잔한 숨소리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두 사람을 잃지 않는 것, 배우자와 자기 자신을 끝까지 곁에 두는 것, 그것이 70 이후를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도 깊은 답입니다.